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일환입니다. 작년에 북한 경제,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 북한 경제 평가 플러스 올해 2024년 경제 전망. 순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 그 중에서도 재정운영 계획,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국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것까지도 좀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북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농업 정책 좀 살펴볼 거고요. 간단하게 건설과 산업 동향, 그리고 2024년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재정운영 계획은 제가 위에 빨갛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완만한 회복 기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보시면 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파란 선이 수입이고요. 주황색이 지출인데, 2021년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아주 엄청 긴축을 해버렸죠. 1%의 증가율, 국가 재정을 1%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왔고요. 그게 2023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24년에 3.4%까지 증가를 시키겠다. 전년 대비 3.4%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이죠. 국가기업 이득금과 거래수익금, 북에서 이 두 가지 세금이죠. 사회주의 국가도 세금은 있죠. 이 세금이 84%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 항목에서 조금씩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대신 여전히 거래수익금은 좀 주로 여전히 옛날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3.4% 정도 증액을 하겠다라는 건 21년, 22년, 23년의 긴축 기조에서 이제 완만한 팽창 기조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그 앞에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북한 경제를, 국가 재정을 평가를 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누면 됩니다. 왼쪽에 인민경제 투자 부문,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죠. 투자를 하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인민시책 분야는 말 그대로 지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복지 예산이죠. 그 복지 예산을 좀 보시면 21년부터 계속 축소가 되다가 인민시책 분야 하단에 노란색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2020년 혹은 2019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 조금씩 정상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 표고요. 그러면 무역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무역은 거의 99%? 99%까지는 아니죠. 한 96% 정도 되는데, 중국과 아마 무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23년에 러시아와 무역이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제가 얻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서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무역을 좀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총액만 좀 보시면 2018년 수준으로 거의 이 규모를 키워내고 있다. 그런데 수출하고 수입을 여기는 지금 수출이 거의 없고 수출은 굉장히 적고 수입이 많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혹은 2017년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역 데이터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고받아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수입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밀수입이나 밀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 데이터가 엉망이 되고 있다. 적어도 2016년까지는 비교적 데이터가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을만한데 17년부터 좀 왜곡이 되게 심해졌다. 전문 용어로 바이어스가 너무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총액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추세 정도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수준으로 2028년이 아니고요. 18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 환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나 위안 환율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의 민간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과 그리고 종료된 시점을 크게 나눠서 보시면 그 이전의 달러는 8,000원에서 8,500원. 그러니까 1달러에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보니까 거의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 대외 파트와 밀접하게 자기가 연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위안화 밑에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4,5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역, 일반 무역 혹은 밀무역도 국경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도 조금 증가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무역액도 2018년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시장 환율도 비슷비슷하게 그 이전 그러니까 18년, 19년 수준으로 계속 회복하고 있고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곡물 가격, 시장 곡물 가격을 또 좀 보시면 시장에서 팔리는 곡물입니다. 파란색 선이 쌀이고요. 그리고 점선이 옥수수입니다. 2022년 1월에 5,000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5,000원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6,000원, 6,800원 정도 간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왜곡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이제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밀가루가 가격이 엄청 이거 키로당 21,000원입니다.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격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 안 하거든요. 엄청 비싼 가격인데 북한에서 밀가루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리고 좀 있는 집에서 먹는 특별한 음식 재료입니다. 이것도 약간 부의 상징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밀가루 그러면 야 그거 먹고 대 갔어? 밥을 먹어야지? 이제 이러잖아요. 엄마들 맨날 그러시는데 북에서는 밀가루가 쌀보다 귀한 특별한 음식 재료다. 그래서 밀가루 먹는 사람들이 되게 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5,500원까지 떨어졌고 현재도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5,500원. 근데 여전히 쌀 가격보다 비싸요. 근데 보통 보면 시장에서 사보면 쌀 가격보다 밀가루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우리 마트에서 아마 사시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물 수입량도 지금 보시면 2018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대신 밀가루를 엄청 수입하다가 최근에 다시 쌀이 파란색 바가 쌀인데요. 쌀 수입이 좀 더 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수입을 하고 나니까 좀 더 가격이 안정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북한에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래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12개 고지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12개 고지의 생산 목표를 전부 다 달성했다 혹은 초과 달성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금속 부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색금속 부문, 그리고 압연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선철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강철, 그 강철을 얘기하는데요. 압연강제가 102%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색금속은 비철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쇠가 아닌 나머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131%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가 109% 늘었고요. 산림집이 109% 늘었다. 수산물도 105%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표를 좀 보시면 2020년 대비 2023년의 성과,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성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액 GDP가 3년 동안 140%가 늘었다. 그러니까 40%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40%가 느는 게 3년 동안 이렇게 늘려면 이게 연간 한 12%씩 막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도 계속 추적 중이고요. 그 중에서 진짜 성장률을 끌어올린 동력이 뭐냐 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금속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철, 이건 그냥 사마철과 선철은 그냥 처음에 철광석 녹여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그걸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막 350%, 270%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철강제, 압연강제는 150%, 공작기계가 510%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전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죠. 그리고 실제로 수해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2020년의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40% 끌어올리는 게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 남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여서, 규모가 작으니까 기저효과 있고 몇 개 분야의 성장률이 높으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나중에 제가 연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과제는 올해와 같다. 다른 건 기계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식량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식량 부문, 그러니까 농업 분야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이죠. 상단의 표를 보시면 농업과학기술, 농자재 공급, 농업인프라, 생산영농, 생산경쟁 이런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고요. 그러면 그 5가지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 힘을 넣었느냐 혹은 투자를 했느냐를 보면 실제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겠구나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2023년 작년에는 103%의 알곡 생산이 증가했다. 생량 생산이 103%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왼쪽이 봄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심어서 봄에 추수하는,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5월, 6월에 추수하는 봄작물이고요. 오른쪽은 가을작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그들은 자기가 뭐 103% 성장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10% 혹은 한 20% 정도까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계획에, 생산 계획에 잡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봄작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밀. 재작년 겨울에 심었던 밀이 작년 봄에 추수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 소출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황해남도 은율군 장년농장이라고 있는데 올곡식이 너무 잘 돼서 그것만으로도 한 해 국가 알곡 수매 계획을 큰 소리치며 넘쳐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1년 동안 생산량을 평가를 하려면 봄작물 플러스 가을작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봄작물만 가지고도 농장의 1년 생산 계획을 전부 다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은율군이면 비교적 생산성이 좀 높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정도 성과가 난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특징적인 몇몇 농장들 혹은 지역들은 봄작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밀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21,000원에서 5,000원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바로 5월입니다. 5월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좀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2000년부터 23년까지의 농진청, 우리 농업진흥청이죠. 농진청에서 평가하는 북한 식량 생산량 추정치입니다. 2020년 보시면 359만 톤에서 2023년에 보시면 482만 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체로 보면 약 3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면 고난의 행군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태였죠. 그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생산량이 꾸준히, 더디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식량난이 났어요. 이젠 그런 얘기 별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프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표, 왼쪽에 있는 이 표. 이 표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를 보시면 되죠. 그걸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농사 열풍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216 과학기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 216이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그 생일에 맞춰서 연구 과제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최고로 뛰어난 연구 성과 혹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성과가 좋을 것 같은 연구 과제들의 상을 줍니다. 그 상을 2012년부터 23년까지 쭉 정리를 좀 해봤더니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그 과제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을 좀 보시면 생물학이라는 북한의 저널이 있습니다. 1년에 4번 발행을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밖에 없어서 2023년에 혹시나 아직은 구하지 못했는데요. 이 생물학 연구 논문에 2497편이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1679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라는 저널은 그러니까 농업과 업, 축산, 이런 종자, 육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종합적인 저널인데요. 그 저널에서 다른 분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먹는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관심이 많구나. 과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벼, 강냉이, 밀, 육종 사업입니다. 육종 사업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꾸준히 하고 있다. 꾸준히. 2016년부터만 제가 표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비료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도 조금씩 하고 있다. 특히 질소비료가 가장 핵심인데 질소비료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서 아까 우리 12개 고지에서 질소비료 100%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농촌 기계화, 농기계 지금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2019년 그림입니다. 그 농기계 전시회라는 걸 북한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2019년에 그래도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그림이다, 사진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노동신문에.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2022년과 2023년에 농장에 혹은 농촌에 공급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농기계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위에서 업체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의 이제 가장 큰 공장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용성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희천이라든가 이런 큰 기계 공장들이 있는데 그 기계 공장들에서 실제로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다. 2022년에 5,500대 그리고 2023년에 10,000대를 생산해서 농촌에 공급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길 정비 굉장히 중요하죠. 농업 생산성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라 그래요. 종자와 비료가 약 30%, 나머지가 한 40%, 30%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중요하다. 작년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작년에 북에서 했다라고 하는 물길 정비입니다. 지금도 엄청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죠.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북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최초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친 거죠. 아니 뭐 최고 지도자가 자기네 나라 식량난 났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식량난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인데 아사자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을 우리가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식량난을 겪었다라고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는 2016년부터 계속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몇만 톤 생산했어요, 몇백만 톤 생산했어요는 밝히지 않지만 우리 이 정도 생산했어요, 괜찮았어요 정도를 평가하는 공개적인 발표들입니다.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2022년에 진짜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곧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했을까? 농업 단위에 좀 더 신경 쓰자. 우리 조금만 삐끗하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요. 북에서는 의식주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식의주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언제부터 쓰였냐면 86년부터 김일성 주석부터 식의주라는 용어를 써왔거든요. 거의 한 40년 만에 의식주로 바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꿨는지 그러니까 그렇겠죠? 바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는 웬만큼 이제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관리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인민생활 전체의 발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가 이런 용어를 갑자기 확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잘못 바꾸면 그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 수립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바꾸지 않았을까,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좀 바꾸자, 나머지 인민생활 전체로 정책을 좀 전환하자라고 의도를 가지고 그 개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이 우리 건설이죠. 건설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 평양에 짓고 있는, 그러니까 살림집이에요. 그냥 주택 가구수, 그것도 신문에 난 내용만 가지고 숫자를 평가를 해보면 2022년에 약 23,000 가구를 지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2023년에 58,000여 세대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2023년 상반기만 28,000 가구였고요. 하반기에 좀 더 준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8,000 가구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40%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후방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 1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다른 중공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전력 생산량도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생산은 확실히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북한에서 가장 큰 제철소 2개가 있는데, 김칙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데, 이 두 곳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확실하게 금속 부문 그리고 전력 부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망은 살짝 팽창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2024년 올해가 중국과 수교 맺은 지 75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래서 수교 75주년 조중 친선의 해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회담들이 중국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는 정말 이게 좀 어떻게 굴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무역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될지, 기술적인 지원도 많이 늘어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무기도 많이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 만리경이라고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기술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할지 혹은 발전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24년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4% 국가 재정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그리고 무역도 같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북한 경제는 올해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다른, 특히 20년 이후에 과거와는 좀 다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3.4% 수준을 넘어서서 적어도 한 7, 8% 수준의 성장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량 분야 여전히 러시아와 한번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농업과학원 원장이 다른 외국에 나가서 뭘 한다? 이런 경우도 없었는데 러시아를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죠, 러시아가. 종자도 많고 기술도 그쪽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아마도 밀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